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작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2026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올해는 좀 종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올 초만 해도 없었거든요. 당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 정책의 흐름이 이제 공급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바뀔 거다라고 물론 예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대로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본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상당한 기조변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히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4차례나 이 부동산과 관련된 메시지를 대통령이 냈을 정도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일 날이었습니다. 이 4차례 정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제도 이거 폐지하겠다. 이게 5월 5일, 9일까지인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 유예를 해 왔는데 이거 이번에 유예 않는다, 폐지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축소 이런 등등등을 거론하면서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집값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좀 시장에 시그널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부동산 문제도 이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집값 상승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이걸 잡지 않으면 지방선거, 수도권, 특히 서울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쪽으로 기조변화를 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을 할 건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다. 지금 아프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때 좀 더 아프더라도 이때 확실히 째고 고름 짜내고 수술하면 더 건강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이렇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런 흐름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도 몇 차례 강조했다시피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 가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 5천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이 지금 코스피 5천까지 간 상황이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일정하게 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그냥 정말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대통령의 이 부동산 메시지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좀 가져가겠다는 거죠. 선거 겨냥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동산 값을 어쨌든 잡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세게 나오고 있다. 이 서울등 수도권 집값, 이 한국부동산원 발표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0.2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 셋째 주 상승한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얼어붙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상승하는, 꿈틀꿈틀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짐을 보였을 때 보이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향후에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건 뭐 정해졌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기까지 일단 좀 유예 종료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조금 완화를 했죠. 계약까지. 원래는 이제 잔금을 그때까지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까지 하는 걸로 조금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변화를 주겠다.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양도세를 깎아주는 이런 건데, 이게 1주택자가 최대한 80%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건데, 이 세율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카드도 이제 동시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범 대통령 그 정책실장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죠. 이제 보유세 등등 관련해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뭐 20억, 30억, 40억 이 구간에 따라서 좀 세금을 달리 하는,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보유세 부분도 지방선거 전에, 글쎄요, 진짜 지방선거 전에 꺼내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진짜 초강력 세제인데, 이거 지방선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 보유세 문제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거, 현재 이게 60%인데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내렸는데 60%로 이걸 다시 상향하는 거,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거겠죠. 조금 더 시가에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어쨌든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다 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돈을 버는 이러한 것은 이제 없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1주택자라도 살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세금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까지도 이제 꺼내들 그런 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공급 대책도 조만간, 지난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토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뭐 아침에도 보면은 그 태릉 골프장 거기다 뭐 10,000채 정도 짓겠다 뭐 이랬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민들 반발하면서 좀 무산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한 뭐 6,000채 정도 뭐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쪽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등등 포함해서 이 수도권의 공급 대책도 이어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그 뒤에 또 공급책도 내놓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잡아가겠다라는 이 그러한 의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지 마라. 정부의 의지 확고해. 이러다가 또 그냥 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들 오산이야.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정부의 의지 확고하다. 부동산 잡겠다는 이런 막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것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부동산, 이 가계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대출한 규모, 이게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전체 민간 대출의 49.7%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잠기면서 매물도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상승하는 이 흐름을 그대로 반복을 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물 잠김이라는 건 매물을 걷어들이고 세금으로 내가 그냥 내면서 버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갖고 버틸 때 내는 세금이 매물로 냈을 때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그걸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못 버틸 정도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그걸 내놓도록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공급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집을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도 공급이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어쨌든 공급의 한 유형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공급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새로운 집을 짓는 계획도 내놓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해서 쓰겠다. 양도세 중과하겠다. 또 보유세도 규모에 따라서 더 늘리겠다. 또 주택수에 따라서 뭐 더 늘린다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매물을 토해내면서 집의 공급 문제를 좀 넓혀가는 그럼으로써 이 부동산 이 잠김 현상 이런 것을 해결을 하고 이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흐름들 그것은 다주택자들이 과연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까에 또 달린 측면이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올라갈 때 그러면 다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이 그 세금만큼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토해내느냐 아니면 안 토해내고 집주인들이 버티면서 매물은 더 안 나오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집주인들도 토해내고 새로운 주택도 건설하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쪽으로 가느냐 이것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정책 수단들이 일부 이제 확실해지고 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유세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느 정도 카드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가도록 흘러간다라는 부분도 이것도 좀 정부로서는 챙겨봐야 될 부분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이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1차 결과가 나올 겁니다.